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박스쿨 주식고래 홍대입니다. 테린 포장 매수가 7,760원에 비중 10%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테린 포장이 이게 그동안 재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한때 예전에는 그 무슨 뭐 골판지 테마 이런 걸로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뭐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은 뭐 그것 때문에도 한번 테마가 크게 있었었고, 최근에는 또 M&A 관련된 내용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의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요. 이 포장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이 종이 목재 섹터인데, 종이 목재 테마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진짜 몇 년에 한 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맞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맞고,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한풀 꺾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물론 이제 방송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 많은 분들께 이제 이거 괜찮다라고 소개를 드렸을 때 그때 가격이 제 기억에 3,000원대였어요.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3,000원대 초반에 한번 드렸었다가 뭐 한 4,000원대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반토막 또 땄다가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샀을 경우는 만약에 바로 못 가도 나중에 기회가 또 있는데, 지금처럼 7,000원대 들어갔다. 연초에 얼마였죠? 4,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이미 2배 정도 점프를 해서 더 갔으면 좋았는데 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손실이 조금만 발생해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바로 뺏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라면은 한 5% 손절일 때 그냥 손실 때 뺐을 테지만,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상태라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7,0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보입니다. 7,000원. 지금 보시면은 주가는 이미 8,000원을 이탈할 때부터 게임 끝났어요. 이제 보통 그 지지선이라고 하죠.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이제 깨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깨지니까 그냥 하염없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7,000원은 뭐가 중요하냐? 7,000원은 지난번에 5월달 말쯤에 7,000원 근처에서 시세가 많이 터졌어요. 이때 한번 25% 한번 갔었죠. 그 다음 날도 한 뭐 13%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서는 받쳐주는 물량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물량, 거기서 받쳤던 물량들도 최근에 신고가 9,000원 돌파하면서 과연 지금도 들고 있을까? 7,000원 들어갔으면 수익이 30% 이상 발생했는데 팔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 그 물량들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지지가 나오지 않고 더 밀릴 수 있고요. 만약에 살아있으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봤자 8,000원입니다. 지금 제 차트에는 매물대가 8,000원대 많이 쌓여져 있다고 신호를 주고 있어요. 요 구간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일단 종목이 나올 만한 재료는 다 나왔어요. M&A 재료 나온 거 벌써 지난달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다 나왔고, 현재 이 종목이 7,000원 이탈한다면은 요거는 아쉽지만 손절. 7,000원 이탈하신다면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7,000원 지켜준다면 버틴다,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8,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본전보다는 좀 위에서 파실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구간에서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7,000원과 8,000원 요 두 가격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테린 포장 7,000원 이탈한다면 손절하시고 7,000원 지지 받아주면 8,000원까지 보유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모고요. 네. 5,899원에 네. 25%예요. 네, 5,889원에 25%요. 5,899원. 네, 5,899원. 네, 네. 그리고 25% 맞으시죠? 네. 네.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아, 추가 매수를 자꾸 조금씩 했어요. 추가 매수 조금 해서 약간 단가를 낮춘 가격이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요즘에 사고 난 뒤로부터 계속 떨어지는데 네.
이게 계속 떨어질 건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네.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흐름이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을지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SMO 5,899원에 25%. 이 종목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SMO 잘 사신 것 같은데 걱정 좀 많으신가요? 이 종목?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지수가 시장에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이 종목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얘가 제일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종목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이 수백 개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은 종목 사셨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가격대는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6,000원 아래에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나름 싸게 사신 겁니다. 괜찮은데 얘가 다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언젠지가 되게 좀 애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막 선진국은 아니에요. 미국이나 네. 이런 데들이 먼저 일본에서 더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뭐 굴러가고 하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은 돼야지 가지 않을까. 이게 좀 부담이에요. 그러면 한참 걸리나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셔야 이 자율주행차 테마가 다시 한번 막 크게 올라가는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네. 살짝 올라가는 거 정도는 가능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보다 더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더 먼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S모 제가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작년에 15,000원까지 가서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많이 빠진 건 맞아요. 근데 네. 얘가 그 이전에 어디부터 출발했냐면은 거의 1,000원 이전 때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봄에는 이 종목이 7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올라왔다가 엄청 빠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만약에 진짜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려면은 한 4,000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뭐 무서워서 못 들고 있을 만큼 많이 빠진 거 되기 때문에 저는 한 4,000원까지 내려갔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가져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네. 매수하신 가격에서 얼마 좀 차이는 안 나지만 분위기가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가격은 싸고 다 좋은데 본격적인 시세를 내려면은 그러니까 재료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올해보다는 빨라야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이때쯤이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본전까지는 언제 오겠어요? 본전까지는 뭐 이거 장 분위기만 괜찮으면 다음 주 안에도 가능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올라갈 때도 1년 넘게 걸렸고요. 빠질 때도 1년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자리 잡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은 저는 한 8,000원 목표가 잡고 가져가셔도 된다고 봐요. 내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 네. 장기 투자는 그게 아니다. 아니고요. 네. 그게 네, 아니라고 장기가- 하시면은 일단 본전에서 나오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요. 본전 나오는 거 목표하시고 네. 주가가 지금 5,500원대 걸려 있는데 여기서 네. 뭐 일시적으로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땐. 근데 지금 이 종목을 한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봤는데도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조금씩 비중 줄여 주셔야 됩니다. 네. 요번 주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2, 3일 사이에 반등도 줘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게 진짜 길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보시고 주가가 네. 막 잘 간다. 6,000원으로 네. 넘어갔다. 그러면은 네. 더 가져가시고요. 좀 더 네. 수익 내고 나오셔도 되고 금요일까지 네. 봤는데 힘이 없다. 그러면은 네. 일단 한 반 파시고 나머지 보고 이제 그렇게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짧게 보시려고 들어가신 거니까요. 맞죠? 네. 네, 이거는 짧게만 말씀드리고 장기 투자하실 경우에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네, S모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005님의 문자입니다. 대박스쿨 평생 애청자예요. 이번엔 꼭 채택 부탁드려요. 대양전기공업 매수가 16,100원, 비중 90% 매수가 가능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애청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이제야 채택하게 됐습니다. 이 종목 90%나 가지고 있으신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이 딱 들었을 때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보기 시작해서 장 끝나고 오후까지 보고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 기억 속에 잘 없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화제가 됐던 테마들도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나마나 거래량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볼까요? 현재 오늘 흐름들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종가는 13,850원이고 거래량은 10,000주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 종목은 진짜 거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물론 10,000원짜리 주식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거래량이 진짜 없었던 거고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월봉 차트로 제가 봤는데 계속 주가가 특정 구간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 보시면은 저점이 한 뭐 11,000원 정도, 위쪽은 한 15,000원 대충 잡아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14,000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은 이미 사시기 전에 과거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사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왠지 이때 샀을 것 같아요. 작년 5월 달에 잘 나갈 때. 그때 증시 다 안 좋은데 얘만 올라가니까 이것도 씹어졌을 거예요. 근데 사셨을 때 샀을 수도 있어요. 매수했을 수도 있는데 매수하신 다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내가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틀렸으면은 바로 빼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 타이밍에 놓치고 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만약에 제가 산다 그랬으면은 한 14,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 대충 12,000원, 13,000원 맞춰놓고 그냥 없는 셈 치고 덮어두면은 나중에 이제 뭐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실적이나 이런 거 나오면서 잘 갔을 때 팔고 이렇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되고 이런 거는 급등 나올 때 따라 붙으시면은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보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좀 내려드리자면 매수 타이밍이 좀 안 좋고 비중이 만약에 9%였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면 되니까. 근데 90%시니까 단가를 낮출 수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길게.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은 어떤 포지션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회사의 실적인데요. 실적은 나름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나름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더 제가 좀 기우는 힘을 내실 만한 뉴스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인가 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맞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배포한 자료 중에 업종 기상도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좀 틀릴 수 있는데요. 뭐 IT부터 조선, 반도체 뭐 이런 수출 업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망들을 쭉 해놓은 그런 표를 배포를 좀 했어요. 거기 보니까 유일하게 좋은 테마가 뭐가 있었냐면은 2차 전지하고 조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나중에도 좋을 거다. 그리고 조선 업종 역시도 수주가 늘고 있어서 앞으로 수출이 많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자료니까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이거는 전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면 그런 이제 전망들도 좋고 하니까 주가도 좀 서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는 그래도 매수가 이상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종목은 가져가셔서 손해보지 않고 나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 보유를 하시다가 연말 정도에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태연건설인데요. 네.
15,300원에 20%요. 네, 15,300원에 20%면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지난주에. 지난주에. 예, 잘 올라가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더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일단 좀 손실이 보고 있는데 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중간에 태영건설 15,300원에 20% 최근에 좀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세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태영건설이라는 종목이 좋은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뭐 실적부터 해서 앞으로 전망도 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정말 많이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원동력이 어느 정도는 다 이제 힘이 좀 다한 그런 상태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영건설은 제가 볼 때 매수하셨던 선택은 뭐 나쁘진 않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종목이 좋고 뭐 그런 거는 다 맞긴 한데요. 작년에 10,000원 이하까지 갔다가 9,000원까지 갔다가 올해 16,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뭐 대충 계산해도 50% 이상 올라왔죠. 얘는 좀 덩치가 큰 종목이어서 50%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투자하시더라도 지금은 조금 짧게 수익 구간도 한 2, 3% 나면 그냥 바로 매도. 손실 구간도 네. 빠지면 그냥 바로 매도. 지금은 그런 구간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오늘도 약간 뭐 본전 근처까지 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네. 하루에 한 2, 3% 정도 변동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장이 참고로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약간 하락장에도 좀 이렇게 힘이 좀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이나 모레 가져가시다가 수익 구간 좀 발생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좀 헤맨다. 이거는 오래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화수목금 4일 있잖아요. 4일 동안 네. 가져가는데 시세가 별로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정리해버리시고 좀 더 네. 안전한 구간에 있는 종목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위아래 짧게만 보셔라 이렇게 설명드릴 테니까 나중에 제가 네. 공개 방송에서 또 좋은 종목 많이 드리니까 그때 네. 그런 걸로 한번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이렇게 답변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요 며칠 안에라도 수익이 난다면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333님의 문자입니다. 대한광통신 5G 아닌가요? 매수가 5,700원에 비중 80%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밑에 분도 마침 대한광통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광통신 5G 관련주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들 중에서도 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5G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5G에 들어가는 순수 5G에만 들어가는 그런 최신식 장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4G나 옛날에 쓰던 그런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범용적인 통신 장비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컨텐츠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5G에 연결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인데 일단 지금은 어떤 쪽이 제일 화제가 되고 있냐면 아무래도 5G에만 들어가는 전용 장비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대한광통신은 사실 그 이전에 4G LTE 나올 때도 좀 화제가 됐던 종목이라서 얘는 완전히 5G 쪽에만 혜택을 보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 통신 장비 테마가 올라갈 때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 말고 막 신고가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 5G의 진짜 수혜주들이에요. 일단 화면 좀 보면서 분석을 드릴게요. 자, 대한광통신이 제일 핫했던 시절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었어요. 작년 2018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그 전부터 해서 이 종목이 2016년도부터 15년도에 800원짜리 종목이 오르고 올라와서 7,900원까지 거의 뭐 10배 가까이 9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 대장정을 마무리를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 10배에 올라갔으면은 거기서 이제부터는 접근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 만약에 들어갔어도 단타로만 짧게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이 빠져서 올해 4,000원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닥에서 돌릴 때 들어가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5,700원이라는 구간은 시세가 딱 튄 다음 들어가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오히려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더 주가가 빠지기 전에 비중을 줄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때 6월 14일 날 재료가 나왔어요. 통신장비가 일제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음 날 크게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 구간 빠졌을 때 만약에 매수 단가가 싸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5,000원대 시세가 많이 발생했을 때 들어갔을 경우에는 살 수도 있어요. 저도 삽니다. 사는데 대신 저기서 샀을 때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정해놓은 가격을 깼을 때 손절가 뭐 3%, 5% 잡아놓고 나서 깨졌으면 바로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주가는 어떤 자리냐면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한 3에서 5%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그 위쪽 5,500원, 5,700원 요 구간 때는 다시 가기엔 좀 힘들어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 부근부터는 매도를 좀 하자. 이렇게 가격 잡아드릴 테니까 반등 시 좀 손실이 있더라도 비중 축소 하시고요. 만약에 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비중을 한 20% 미만으로 줄여가지고 조금만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떨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5,000원까지는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좀 매도를 하시고 더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비중을 좀 줄여보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현대바이오 17,200원 비중 16%입니다. 종목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상담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현대바이오 좋은 종목이고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의 분위기를 좀 보면은 이 종목이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그 내용이 있어서 사셨을 거예요. 지난달에 뭐가 있었냐면요. 지난달에 이 회사와 뭐 CM팜이라는 회사와 미국의 어떤 뭐 제약회사와 같이 뭐 시약 제조 위탁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 위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형 호재가 나온 다음부터 서서히 밀리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차트를 보니까 시장에 밀렸던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매물대가 쌓여버린 상태예요. 제 차트상의 매물대는 대략 한 17,000원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전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최근에 공매도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무관하게 내일이라도 저는 전량 현금화 하셔가지고 좀 안전한 종목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내용이 다 나와가지고 더 좋은 내용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빠지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손실로 마무리해서 너무 아깝다 하신다고 하면은 한 13,000원 정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한 고쯤까지 내려오면은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13,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복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매도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